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의 현안인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완주군이 90억 원을 투입한 삼례시장 현대화공사가 엉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근거 없는 말벌에 대해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5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도 이들에게 죄가 없다며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검찰의 무죄 구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명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만큼 이들의 병역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홀가분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죄가 없으니 처벌을 말아달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걸 고려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가리기 위한 대검의 10가지 판단 지침을 바탕으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에 따른 입대 거부에 대해 검찰의 최초 무죄 구형이 나온 가운데 대체 복무안은 조만간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3년 세계 전벌이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남의 현안인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해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 1호이자 경남의 수건 사업인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사한 것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191km의 철도로 사업비만 5조 3천억 원입니다. 경남과 경북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신청한 전라북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찬성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반길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주안점을 남부내륙 고속철도 같은 시도 간 광역사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북 사업으로 인식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도정의 제1회 당면 현안인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우리 도정이 올인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전국 33개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완주군에서 90억 원을 들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준공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점포마다 문제가 수도 없이 불거지고 드나드는 동선마저 불편하기 짝이 없어
상인도 손님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현대화 사업을 마친 삼례시장의 한 음식점입니다. 벽에 설치된 환풍기를 틀었더니 엄동설 안에 맞은편 출입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들이닥칩니다. 겨울에는 이제 추워서 문을 닫고 장사를 하는데 환기를 시킬 때마다 문이 열려가지고 손님들이 춥다고 많이들 하세요. 점포 바닥은 수평도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거기가 좀 움푹 꺼졌죠. 그래서 손님들이 서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가 꺼져 있다. 하수도는 종일 악취가 올라오고 바닥은 물이 흥건합니다. 팡팡하게 해놓으니까 물이 안 빠진다고. 고여 있은 게 맨날 걸레를 하나 놓고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게. 벽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수도 배관과 콘센트도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자 부분이라면 저희가 하자 보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 업체 조치를 취해요. 더 큰 문제는 출입구 위치입니다. 점포마다 출입구가 길 쪽으로 나 있지 않고 디귿자 건물 안쪽으로 설치돼 있어 손님들이 돌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상인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동선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사를 하면 지나가는 손님을 잡아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열었고 손님을 잡기 위해서 열었는데 길을 등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님들을 등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 상인도 손님도 모두 불만인 상황. 90억 원이 투입된 시장 현대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오늘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김제 출신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그리고 고창 출신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과 전주 출신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전북 인사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순창 출신인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차관급 인사는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꿀벌잡이로 불리는 등검은 말벌은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생태계 교란종 지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유입된 지 15년 만인데 농가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와 중국 남부 등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등검은 말벌. 벌통 사이를 날아다니다가 꽃가루를 모아 돌아오는 꿀벌을 공격해 이른바 꿀벌잡이로 불립니다. 지난 2003년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여름에 열심히 화분막이에서 벌 키워봤자 등검은 말벌 오기 시작하면 거의 초토화가 될 상태로 벌이 남기 때문에 꿀벌 키기가 앞으로 갈수록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은 수년 전부터 정부에 등검은 말벌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등검은 말벌이 국내에 유입된 지 15년 만에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쯤 전문가들을 모아 심사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하면은 어느 정도 등급은 결정이 되고요. 이제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하면은 이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규제심의위원회도 거치고요. 뒤늦게 시작된 생태계 교란종 지정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농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물 살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어젯밤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와 홍삼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이 군수와 공모해 최근 2년간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홍삼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주도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가 앞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사무처 직원 5명은
오늘 연수지인 홍콩, 마카오, 심천으로 출발했지만 6일간 일정이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돼 있고 공식 일정과 기관 방문은 컨벤션과 도시 재생 관련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윤 문건위원장은 의원들의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해서 연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주말과 휴일이 포함되면서 공식 일정과 기관 방문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이 내년부터 직영 운영 체제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 의회는 민간 위탁보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오늘 본회의에서 진안 가위박물관 관리 위탁 예산 1억 8천만 원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진안군은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직영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눈이 내린 뒤 잡히는 숭어를 설숭어라고 하는데요. 부안의 겨울철 별미 설숭어를 맛볼 수 있는 설숭어 축제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낚싯대를 이리저리 움직이길 수차례. 분홍색 숭어를 낚아올리자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자석을 이용해 모형 숭어를 건져 올리는 숭어 낚시. 동생과 함께하는 컬링 게임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동생이랑 아빠랑 왔는데 컬링 있어서 컬링 해봤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시장 동호회에서 마련한 천연비누, 가죽 액세서리 만들기도 인기입니다. 가죽에 한 땀씩 장식을 박아 나만의 별자리 액세서리를 만들어 봅니다. 물고기 자리를 자기 생일을 넣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옆에요 비누 그것도 했어요. 신청해놨어요. 지금 조금 이따 하려고. 첫눈이 내린 뒤 잡히는 숭어, 설숭어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낮은 수온 덕에 탄탄한 식감을 자랑하는 설숭어는 겨울철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전국의 미식가들이 설숭어를 찾아 부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와봤는데 숭어도 너무 겨울철에 감칠맛 나고 맛있고. 시장 상인들이 주도한 이번 축제로 전통시장도 모처럼 왁자지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 물론 또 시장의 동아리 또는 부안군 각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한바탕으로 어울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숭어 경매, 숭어 먹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100여 개 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오전 전주에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0개 이상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단의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1,220억 원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군 의원들의 내년도 월정 수당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춰 2.6%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창군 의원들은 이에 따라 월정 수당은 한 달에 44,000원, 1년치로는 53만 원가량 오르고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모두 3,4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정읍시의회는 동결했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장수군, 임실군은 2.6% 이내에서 인상했으며 완주군은 21.15% 인상을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택시업계의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주의 택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월급을 포함한 택시기사들의 보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주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업체 10곳에 2차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지만 정부 후속 대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늘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추진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간담회에서 새만금 사업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가야사 보건사업 등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된 16개 중점 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2018 전북기자협회 송년회 밤 행사와 전북기자상 시상식이 오늘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JTBC 정윤성 기자가 제작한 특별기획 전주 한옥마을 재생의 조건이 기획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지나친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실태를 진단하고 구체적 활로를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무주 영하 12도, 장수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낮아 춥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삶이란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지는 가을역에서 이듬해